육군 특전사 B하사와 지난해 9월부터 교제한 A씨. 갈등이 있을 때마다 폭력적인 성향이 드러났고 헤어지자고 하자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자기 진짜 뭐 죽겠다. 자기 전 재산을 보내겠다 하면서 갑자기 제 계좌로 돈을 막 보냈었어요. 왜 이러지? 이러면서 막 저도 너무 겁나잖아요. 집 와서 뭐 칼춤 했나? 이별 통보에도 여러 차례 접근해 휴대전화 같은 물건을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수위가 높아졌고 A씨는 B하사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카페로도 연락 오고 막 모르는 번호로도 연락 오고 나 만나달라? 오늘 사격 훈련 있는데 진짜 일낼 것 같다.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B하사는 휴가를 내고 A씨를 찾아와 폭행을 가했습니다. 갑자기 블랙박스를 뽑더라고요. 목 조르다 막 뒤로 도망간 건지 막 그래서 살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막 차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CCTV에 담긴 폭행 장면입니다. A씨의 비명을 들은 행인이 창문을 두드리고 뒷좌석 문이 열렸지만 B하사는 행인이 말려도 목을 조르고 주먹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고 나와 발길질을 하고 A씨가 몸을 가눌 수 없을 때까지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행인들의 도움으로 근처 편의점으로 도망친 A씨는 코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군경찰은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최근 B하사를 구속했지만 승무원 준비생이었던 A씨는 꿈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려고 합니다. 어차피 징역 나와도 몇 년 안 되는데 다시 나와서 어떻게 한국 너무 좁으니까 찾으면 어떡하지? 육군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의 휴가를 통제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하네다 국제공항 제3터미널. 한 남성이 경찰에 둘러싸여 끌려 나옵니다. 도쿄에서 교제했던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살 남성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어제 오후 1시 반쯤 도쿄 세타가야구 주택가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의류 관련 자영업을 하던 피해 여성은 어제 이 건물에 있는 사진 스튜디오를 찾았다가 쉬려고 잠시 밖으로 나온 사이 변을 당했습니다. 急に悲鳴が聞こえて、これはどうしたもんかと思ってこう階段から見たらすごい血が噴き出しているところが見えたんで救急車をすぐ呼んで、それはショックですよね。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목에는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일본어 학습 어플을 통해 여성을 알게 된 박 씨는 지난달 23일 일본에 입국해 피해 여성 집에 머물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엿새 뒤 이 여성은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식당에서 헤어지자고 하자 박 씨가 화를 냈고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박 씨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며 신칸센역과 나리타 공항 등에 직접 동행까지 했지만 박 씨는 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박 씨는 그날 여성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뒤 묵비권을 행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당국은 박 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고 현지 언론도 경찰차로 호송되는 장면을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도쿄에서 SBS 문주모입니다. 지난 8월 2일 밤 길가에 앉아있던 여성을 건장한 남성이 발로 걷어찹니다. 여성은 충격으로 쓰러져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잔인하게 폭행하는 남성은 다름 아닌 1년 넘게 교제해온 남자친구였습니다. 남자친구랑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제 친구랑 해가지고 뭔가 인신공격하듯이 시비를 걸고 해서 화풀이 대상이 된 여자친구. 겨우 일어서자 남성이 이번에는 목덜미를 붙잡습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던져버립니다. 핸드폰을 뺏어서 던져가지고 주우려고 쭈그려 앉은 상태였는데 얼굴을 발로 찼어요. 얼굴을, 특히 눈 부위에 충격을 받아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 살려달라고 계속 소리치고 있었는데 버스에서 시민분들이 내려가지고 남자친구 어딨냐 하는데 둘러보는데 없어진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격에 나서 인근에서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가해자는 태권도 지도관장을 겸하고 있는 현역 태권도 선수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피의자 조사가 끝난 새벽, 남성이 피해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겁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성은 협박 문자를 계속 보내며 집 안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만약에 거기 집에 가면은 또 어떻게 될까? 더 맞거나 죽거나. 피해 여성은 눈 주위 뼈가 골절돼 수술을 받았고 신경 손상으로 장애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교제 폭력이 개인의 안전을 넘어 사회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더 큰 비극이 일어나기 전 강력한 처벌과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상해죄의 경우는 형법 257조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고요. 주거침입죄는 형법 319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이라 처벌은 어차피 그 기간 동안만 이제 분리가 되는 건데 처벌이 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또 가해자가 찾아가거나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좀 매우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주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문을 여는 게 무서워요. 서 있을까 봐 앞에. 국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0년 4만 9천 건에서 2024년 8만 8천 건으로 4년 만에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신고 건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살인과 살인 미수로 이어진 사례는 같은 기간 228건에서 555건으로 2배 넘게 늘어 잔혹성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교제폭력을 뇌과학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대가 엄마 13명에게 아기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뇌기능 MRI를 촬영했고요. 영국 런던대는 사랑에 빠진 청년 17명에게 연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역시 뇌기능 MRI를 촬영했습니다. 엄마의 뇌에는 공감, 돌봄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연인에 대한 청년의 뇌에는 도파민 보상회로, 마약이나 도박처럼 쾌감을 추구하는 영역이 활성화됐습니다. 모성애와 달리 연인에 대한 사랑은 중독성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중독성은 연인과 결별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약해지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더 강화돼서 사랑의 병적 중독 상태에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마약 중독자의 뇌처럼 변하는데 마약을 얻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것처럼 연인에 대한 쾌감을 추구하기 위해 스토킹과 폭력도 서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피해자가 괴로워하면 그걸 쾌감으로 느낍니다. 스스로 교정되기 어렵습니다. 최근 이탈리아 연구팀이 대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제폭력의 심리 상태를 분석한 건데요.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랑의 병적 중독 상태의 핵심은 두려움형 집착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겁쟁이의 질척거림입니다. 3대 전조 증세가 있는데요. 누가 보더라도 과도하게 연락합니다. 또 연애하느라 학업, 일, 가족관계가 죄다 무너지는 관계 불균형이 있고요. 그리고 연인에 대한 극단적으로 의존합니다. 학계가 제시한 예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방 개념은 경계 설정인데 연인이 싫다고 하는 것을 경계선으로 설정하고 자꾸 강요해서 그 선을 넘으려고 한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단호하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별하면 죽거나 죽이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위협 발언이 나오거나 스토킹 같은 집착적 행동이 2번 이상 나온다면 가족과 주변인에게 알리고 경찰 신고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제폭력은 우리 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 할 병적 중독이고 범죄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SBS 개건 기자 조동찬입니다.